네, 그 단체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좋은 예도 들으셨는데, 만약에 단체 협약 그 기간 동안 체결한 다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이제 법적인 것도 변경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그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유효기간 동안은 그 평화 의무가 발생해서 더 이상 똑같은 내용으로 그 단체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 이런 평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교섭 못하다가 단체 협약이 또 새롭게 시작되기 전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하고 새롭게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는 노사가 동의하게 되고 또 새로운 그 법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단체 어떤 근로 조건을 변경하자,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변경하자 이렇게 해서 노사가 동의를 하게 되면은 또 바로 새로운 단체 협약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저희가 단체 협약에 대해서 조금 시리즈로 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단체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찝어서 우리 그 전문가 정보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만들어지는 그 협정입니다. 여기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임금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또 근로계약서 또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 기관에서 회사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4조에 보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그 노사 자치주의 아니면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은 바로 그런 게 개별적인 계약이지만 집단적 계약으로 온 게 바로 단체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은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보다 항상 상위 규정이어야 되고 이게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고 바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협약은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 3권의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동의하는 그런 조건,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은 그 유효기한은 3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거나 또 그 초반의 유효기한을 정한 경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은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매 유효기한 끝나기 전에 일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 효력 규정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게 단체 협약이 단체 협약 유효기한이 3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 협약은 유효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단체 협약 그 유효기한 동안은 계속 이 단체 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 단체 협약을 해지 통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정한 이 단체 협약의 중요성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중요성에 대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협약이 정해진 근로 조건은 바로 노동조합과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노무사대고 최초의 단체백을 맡은 데가 그 여수에 있는 그 여수의 갑부가 만든 택시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미항교통이었는데 이게 노동조합의 어떤 파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폐업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폐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수의 갑부가 어떤 굉장히 사재를 투자를 해가지고 택시 100대 이상이 되는 그런 회사를 어떤 중견기업을 여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중에 노동조합이 생겼고 이 노동조합이 회사한테 요구한 게 산학금은 노사 합의로 이제 결정한다 이런 부분하고 또 징계를 할 때는 노사 동수에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게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회사가 어떤 판단할 여지가 줄어드는 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부당 해고 이런 부분은 다 무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단체협약에서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징계하려면 노사 동수에 참석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회사는 노동조합이 하도 강력한 단체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징계를 못하니까 여기에 택시 회사가 개별 어떤 보험료가 뭐 차 한 대당 그 당시 10년이 넘었는데 25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벌어도 이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높아졌냐 하니까 근로자가 이제 어떤 교통사고 났을 때 회사가 다 100% 물어주고 또 물어주는 한계가 무한으로 되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은 사고 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회사 보험으로 처리했고 또 그게 어떤 제한 없이 많이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운전하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택시회사 택시 개인 하나당 250만 원의 어떤 보험료를 연간 내고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산학금이라는 게 회사에 얼마 정도 납부하고 그 남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이제 가져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급여도 이 산학금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산학금을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꾸 경쟁이 떨어지고 계속 택시 줄어들다가 결국은 공인 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인사경영권을 철회해달라, 그러니까 이것들 다 무마해달라 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맡아서 했었지만은 이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겠다 해서 이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해도 근데 이제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를 하고 단체 교섭 동안에 그 기한 동안에 효력이 지속된다 하면은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하게 되면 6개월 뒤에 바로 효력이 발생해서 이제 정당한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이 과정에서 사실상 단체협약에 해지 통보하면은 단체협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경영권 침해가 아닌 이상은 바로 이게 단체협약 해지됐을 때 그게 효력은 일반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리는 다 없어지는데 근로조건이 개별화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규범적 효력이라고 해서 유기한 지나더라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되지 않을 때는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회사하고 이 근로자하고 다툼이 났는데 이것을
이게 사실상 이게 다툼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깊어지다 보니까 해결 능력이 없이 결국은 이 회사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 항상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도 살아야지 근로자도 고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회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체 협약을 해지 통보해가지고 그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사례를 들어서 단체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체 협약을 3년 동안 유효하다는데 그 동안에 바뀌는 조건이나 이런 거는 그 3년이 경과된 후에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도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단체 협약은 이제 끝났고 그 노사협의나 아니면 또 뭐 관련된 노사 간의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결정됐다 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바로 그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